네, 안녕하세요. 시리얼 킬러의 전설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신청사 기재부 이사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 제2집무실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가 내건 핵심 공약이었죠. 13일 행정안전부가 12월 준공되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을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실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었는데요.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과 대통령 집무 공간을 우선 활용한 뒤 올해 말 완공되는 세종신청사 중앙동 공간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고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절을 갖춘 독립된 세종집무실을 건립하는 단계별 세종집무실 설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3단계 계획도 없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된 세종청사 내 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게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며 대통령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내려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도 하고 그럴 것을 믿는다. 대통령 생각도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축은 관계기관과 협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신축 폐기를 시사해 논란의 불을 지폈었죠. 국회에서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여야 합의 처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인데도 착공에 필요한 속도전보다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점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해명은 일견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종청사 1동을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150억 원 예산을 들여 중앙동에 집무실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고 경제위기가 닥쳐오는 시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세종시에 와서 일을 해야 하며 집무실만 만들고 대통령이 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죠. 지방선거 직전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었던 윤 대통령은 이후 깜깜무소식이라고 하죠.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니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들인 예산은 무엇이냐는 반박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논란은 예산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 이래 공약 이행을 놓고 늘 갈등이 벌어지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죠. 격주로 온다는 대통령은 선거 끝난 후 오지 않고 임시 집무실도 안 한다고 하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세종시 의장은 대통령 인수위에서 3가지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현재 2단계를 생략하고 3단계로 가자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세종시 의회도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인수위가 제시한 2단계 구성을 실현할 것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18일 세종집무실 공약 파기는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거짓말이며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예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용산집무실은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반면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인수위에서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하고도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도 지난 19일 세종집무실 설치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주요 공약이며 시의회 차원에서 지난 15일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세종집무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 이유는 정부가 여전히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단순한 공간 조성 목적이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과 국무회의, 행정부 업무 보고 세종 개최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 등 효율적인 국정운영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현 정부메일 노설 고문은 정부는 세종집무실의 예산을 낭비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몰면 안 되며 즉시 공약 파기를 취소하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전국에 들어선 11개 혁신도시처럼 윤 대통령이 내건 국가균형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450억 원이 투입된 용산집무실을 지목하며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정책 개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세성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비 등으로 3년에 4조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집무실을 추진했고, 어렵게 국회까지 통과된 노력이 공약 파기로 수포로 돌아갔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집무실은 간판만 붙인 회의실과 대기실이 전부로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진행되기 쉽지 않다며 원안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환기했었죠. 그는 이 자리에서 한덕수 정부총리를 상대로 2027년 국회 최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가능한지 의진이 있는 것인가라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가 예산 문제도 있고 계획은 분명한데 딱 시점이 27년이냐 그건 제가 좀 이란 말로 답변하자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냈죠. 홍 의원은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중앙동 이전이 무산된 데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굳이 세종집무실을 만들 필요가 있냐며 대통령 공약 파기를 숨김없이 드러냈다며 국토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의지는 어디 갔나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 로드맵의 중간 단계로 여겨진 2단계 패싱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죠. 오는 12월 문을 여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내 임시집무실 설치가 무산된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150억 원 예상 낭비를 명분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불가하다던 정부가 불과 160m 떨어진 곳으로 기재부를 이사시킨다고 100억여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며 이는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설치를 안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청와대 개방 후 용산집무실 설치에 못지않은 상징성이 전혀 고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중앙동 집무실 설치는 어쩌다 한번 회의만 하는 일동 기빈 집무실 한계를 넘어 진짜 수도로 가는 징검다리의 의미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세종시 집무시대를 열어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다가간다는 명분도 같이 담고 있다고 하죠. 더욱이 정무부처 수장으로서 컨트롤타워 건축물인 중앙동 집무는 당연한 수순으로 인지됐었죠. 홍성국 의원은 공약에도 예산에도 없던 용산 집무실은 우격다 집무로 이전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가 법까지 통과한 세종 집무실만큼은 유독 인색하다며 충청의 아들이라던 윤 대통령은 어디에 갔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예산의 문제로 세종시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로 대정부 질문 때 홍성국 의원이 150억 원 예상 낭비를 명분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불가하다던 정부가 160m 떨어진 곳을 기재부를 이사시킨다고 100억여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과연 예산이 문제였는지 중앙동 신청사 기재부 이사 결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 중복 이사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 문제입니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의 주인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 선출됐다고 확인되었죠. 보통 한 부처가 이사하게 되면 1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결정했던 것처럼 민간 빌딩을 임대하던 과기부만 중앙동으로 이동하면 100억 원이 들어가게 되지만 현재 정부의 발표대로 기재부가 신청사 중앙동으로 이전하고 과기부는 기재부가 사용하던 건물로 이동하는 등 두 번의 이사로 200억 원의 이사 비용이 들어 예상 낭비라는 지적이죠. 최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비용이 경호시설과 내부 공사에 150억 원이 들어 예상 낭비 우려로 두지 않겠다고 한 정부의 결정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결국 50억 원의 예산 문제로 핵심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인데 이와 반대로 450억 원을 들어가며 이전한 용산 집무실은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었는데 말이죠. 본래 이 건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하기로 했으나 과기부로 밀어내고 기재부가 입주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무소불위 재정 권력을 휘두르는 기재부가 힘으로 밀어낸 셈이라고 하죠. 애당초 이 건물은 과기부와 행안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2017년 과기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검토했으나 정부 세종청사 내 입주 부지를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민간 건물인 세종 파이낸스 센터 2차 건물 3층에서 6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신청사 공사 완공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신청사 입주를 위해 3년간 민간 건물에서 새빵살이라는 셈입니다. 그러나 3년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 입주의 꿈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취소되면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행안부는 기재부 선정 논리로 우수한 첩보성에 따른 다부처 연계성, 대내외 민원이 많은 기관 배치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 제고, 세종청사 재배치에 따른 행정 효율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민원인 등 방문객이 많은 기재부가 현재 4동을 사용하기에는 회의실도 주차장도 민원 공간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과기정통부 역시 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과기정통부는 다부처 연구개발 총괄기구이며 나라 살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 기초과 미래기술을 잘 육성하느냐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헌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새빵살이하는 이웃의 새집을 빼앗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라고 하죠.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대다수는 대선 공약인 만큼 중앙동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기재부 내부에서도 보안상 번거로움 등으로 밑선에서 중앙동 입주를 꺼린다는 소식이 돌았었죠. 그러나 최근 경호비용과 중복투자 등으로 집무실 설치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림과 동시에 기재부가 신청사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소문도 광고가 되기 시작했고 이 얼마 되지 않아 중앙동에 기재부 입주가 확정된 것입니다. 기재부 내부에선 중앙동 이사에 대해 찬반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성 측은 현 기재부 건물인 4동이 건물 공간도 협소하고 그에 따른 주차 공간도 부족하며 특히 오송역에 가려면 들러야 하는 BRT 정류장에서도 멀다는 의견이고 반대 측은 현 4동 1층에 예글이나 어린이집이 있어 출근길에 자녀를 등원시킬 수 있었지만 중앙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등을 꼽고 있었죠. 한편 시청사 입주 대상이 과기부에서 기재부로 바뀐 것을 두고 이에 대해 힘의 논리로밖에 해석이 어렵다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두 부처의 본부 직원 수는 1000여
천여명으로 유사하죠. 과기부는 3년 새방산 이후 신청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결과적으로 기재부가 쓰던 구건물 4동 입주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종집무실 설치 비용과 부처 중부이사 비용을 따지면 결국 50억여 원의 예산 문제로 자신이 걸었던 핵심 공약인 세종집무실 설치는 취소되고 각 부처 간의 힘의 논리로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세종집무실 설치라는 것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것만큼 꼭 지켜져야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해당 공약은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 양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죠. 세종집무실 설치는 여야 합의 처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인데도 빠른 속도로 내야 하는데 공약에도 예산에도 없던 용산집무실은 일방적으로 이전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가 법까지 통과한 세종집무실만큼은 5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며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종시 2기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충청도민에게는 더 많은 실망을 줄 것입니다. 다른 공약은 몰라도 핵심 공약은 대통령이 꼭 지켜야 하는 태도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는 모습일 테니까요. 지방선거 직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한 번도 안 왔다는 걸 보면 대통령이 과연 세종집무실 설치로 실질적인 세종시 집무실을 시작해서 국가운영 발전과 수도권 과밀 회수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 정부청사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약을 파기하지 않고 꼭 지키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